전쟁 당시에 불법으로 그 미국으로 반출이 된 문정왕후와 현종의 어보가 66년 만에 대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동안 2000년에 LA 박물관에 한 미술품 수집가가 나 이거 팔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박물관 측에서 구입한 건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그렇지. 수집가한테 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거다.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사설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니네가 합법으로 샀지만 그 전에 이 반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걸 작물 밝혀요. 취득 같은 게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내란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재들이 밀수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게 지금 대략 추정되는 것이 한 16만 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 16만 점 중에 일본이 대략 한 40% 정도. 그러면은 그거는 약탈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가져올 근데 수 있는 그 근거가 안 되나요? 일본 사람들이 상당수는 돈을 얼마라도 준 거예요. 네. 막 1,000원 주고 이렇게 그죠? 가져간 그 그런 지금 돈으로 느낌. 뭐 1,000원, 2,000원 주고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거 뭐 쓰지도 않는 오래된 그릇인데 그치. 이거 뭐 중요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져간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억울하게 뺏기고도 못 찾아온 게 상당수가 된다는. 근데 일단은 일반 출이된 경우에야 다시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기록을 따져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있었다가 누가 가져갔다 이런 기록도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개인 거래를 통해서 구매해서 가져간 경우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구매를 하고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찾기까지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더 씁쓸해집니다. 한나라의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재. 하지만 절도나 약탈 등으로 해외로 반출돼 타양살이 중인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많다는 사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 꼭 되찾고 싶은 염원을 담아 준비한 오늘의 주제. 꼭 환수해야 할 대한민국 문화재 16. 먼저 16위 열어봅니다. 몽유도원도 이게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림이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당연히 난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환수해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없다고요? 그게 사실 조선 초기의 천재화가라고 하죠. 안견이 그렸었던 거고 후원자였던 안평대군의 꿈에 나왔었던 그 무릉도원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일단 안견이 천재화가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견의 그림을 아는 게 없어요. 그 당시 기록들은 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건 얘가 유일한 작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그죠? 이제 두루마리 이렇게 옆으로 펼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림들을 보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도록 이제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 독특하게 왼쪽 하부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상부로 가는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왼쪽에는 현생, 지금 우리 실제 세계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 위로 가면 이제 무릉도원의 그 환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보여낸 우리 안평대군이 말이죠. 예. 왜 이렇게 거꾸로 갔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평대군이 여종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여종이 있는데 네네. 노비. 노비죠, 노비. 예. 이뻤어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그거 꼭 강조하셔야 돼요? 부러웠나 봐요. 아니, 그게 이 그림의 핵심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그 예. 눈이 번쩍 뜨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뜨였어. 여자 얘기할 때만 예뻤어요. 눈이 갑자기 번쩍해요. 이러다가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나 쟤좀 줘라. 좀 줘라. 이렇게 막 그때는 주고받고 그치, 이렇게 할 그때는 수가 됐으니까. 있으니까. 종이니까. 쫄랐는데 동생이 안 준 거예요. 동생도 마음에 들어간 거구나. 일단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종이 피부병에 걸렸었거든요. 피부병에 걸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전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세종이 이걸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평이. 그때부터 행동도 거꾸로 하고 생각도 거꾸로 하고 그림도 이렇게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안평대군이 되게 뭐 기행을 일삼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종 때문이란 건가요? 이게
안평대군의 일생의 가장 핵심 이벤트예요. 진짜로 여종이. 네. 그러면 그 안견이 네.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듣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약간 이런 거. 아 오늘도 또 그 여자 얘기야? 아 지겨워. 나 삐뚤어질 거야. 빨리 그려봐. 거꾸로 그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네네. 여기다가 이제 그 안평대군의 시라든지 뭐 신숙주, 박연, 이게 이런 사람들 당대 최고의 명사들의 글귀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림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 서예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바로 이 몽유도 원도인데 어. 이게 일본에 있다고. 예. 그렇죠. 이게 덴리 대학교라고 거기 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럼 근데 이게? 그 반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임진왜란 때 약탈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증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893년이면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일본 정부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맞아. 예. 그렇지. 지금은 일본에서 오히려 중요 문화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 소장을 하고 네. 있고 보고 싶다고 함부로 볼 수가 없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면 여러 번 좀 다시 반환해라 얘기가 뭐-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몽유도 원도를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한 매매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몽유도 원도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그게 1949년. 그러니까 해방하고 바로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당시죠. 돈도 없고. 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그때 당시 매각가로 산정한 금액이 60만 원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억 원 아. 정도가 돼서 200억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허준 형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그럼 제가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6만 원에 퉁쳐서 6만 원에 퉁쳐서 그죠? 그래도 20억이네요. 20억 정도는 줘야지. 아, 이형 20억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진품 그림들이 들어와서 전시된 적은 있어요. 96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었고 2009년에도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1분씩만 잠깐만 보고 갈 수 있을 정도 제한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함부로 못 봐요. 뭘 알고 있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사람들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잖아요. 도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또 이렇게 막아놓고 함부로 도난도 보여주지 도난이고 않는다고. 계속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아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뭔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자체가 싫은 거죠. 어. 아,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질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도둑질해 갈까 봐 걱정한다는 거잖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얘기 못 한다는 게. 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국제법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왜냐면 안 해요. 강대국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프랑스, 영국 얼마나 많이 가요. 내가 그러니까 3대 박물관 있잖아요. 예. 대형 박물관, 그다음에 바티칸, 그리고 루브르 다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이 새끼 그러니까 와 얘네 진짜 그러니까 그 이제 정말 얘네 어마어마하게 가서 쓸어왔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 그냥 가면 그럼. 그러잖아요. 이집트 문화재가 이집트보다 루브르에 더 많다고. 더 많아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박물관들 그래도 보존은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건 잘 전시도 해놓고 습도, 온도 이런 걸 모든 걸 잘 해놓는데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당시엔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보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쪽에서는 좀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그치, 문화의 그치, 향토 그치. 쪽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창고에 박아놓고서는 왜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16위를 열었을 뿐인데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좀. 진짜. 예, 아 답답합니다. 15위 열겠습니다. 철조 이것도 일본이야. 천수관음 보살 좌상. 이게 이제 손 같은데 잘 보면 예. 칼 들고 있는 손도 있고 뭐 탑 들고 있는 손도 있고 뭐 경전을 들고 있는 손도 있고 그러니까 1000개의 뭐 어마어마한 손으로 이 중생들을 잘 보살핀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거든요. 보통의 천수관음이라고 하면 다 오른손, 왼손 같이 같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는 손이 20개인데 네. 오른쪽으로는 손이 21개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어떤 관음상을 만나도 이 천수관음상은 안 져요. 20번 맞고 한 번 공격할 수 있어요. 더 중생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천수관음상인 거죠. 최성준 씨가 이것도 일본이야 이랬는데 이게 일본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야. 프랑스죠 얘는. 김해 동양박물관에 있어요. 철조 천수관음보살 좌상의 받침대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동방사라고 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사가 어디냐면 경상도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이 어디서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1888년 프랑스의 민속학자인 샤르바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털고 내려갑니다. 말이야 매매다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싹 털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싹 배에 실어갖고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김해동양박물관이 이름에 동양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 일본, 중국 이쪽 거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것도 한 1000여 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약탈한 게 당연히 아닌 거고 돈을 주고 샀으니까 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허준 씨 반 정도 되는 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보급 문화재를 내가 사, 예를 들면 사. 그다음에 그 눈앞에서 깨기 시작해.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돈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FRB가 다 만들잖아요. 그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세계 모든 그 문화재들을 다 수입해갖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맹점이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어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수십 장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가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봐 예쁘지 하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주고 그 지폐를 모두 받아왔어요. 그렇지. 네. 이게 서로 바꿨어 동의하에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자, 이 문화재 얘기에서 자본주의 맹점까지 오늘 말도 어디까지 얘기가 튈 것인지. 난 궁금한 게 네. 나무 아미타불, 예, 예. 관세음보살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나무 아미타불 아. 관세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런저런 소리들을 잘 관찰해서 중생들을 좀 보호해주는 이런 이제 네. 관세음보살이거든요. 당신에게 귀의를 한다. 그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수리수리 마하수리도 이제 이런 데서 나오고. 아, 수리수리 마술이요? 수리수리 마술이 왜 나왔어요? 그 저 불교 경전 중에 제일 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 수리수리 마술이니까 알리바바 아니었어요? 아니, 얄팍한 열려라 알리바바. 참깨고.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진짜로요? 수리수리 마술이 나왔어요? 수리수리 마하 인세 길이 이 길이는. 그거는 저기 주전자에서 나오는 거고. 많이 알긴 많이 알아. 제가. 아니, 근데 그 많이 아는 거를 어떻게 써먹을 못해. 데가 없는 거라는 게 문제인 니네들한테 거야. 다 써먹는 거예요. 제가 잘 물어봤죠. M16 와서 날개를 달았어. 아, 정말. 예. 참. 좋다. 알겠습니다. 11위. 조선 호랑이 표본.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있었다. 근데 우리는 얘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랑이가 시베리아 쪽 호랑이의 라인이라서 이 인도 쪽이나 동남아 쪽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예, 훨씬 멋있다. 그리고 이마에 왕자가 딱 써 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 해수 구제 정책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좀 필요 없고 나쁜 동물들을 네. 없애는 정책이 있었는데 네. 이때 아마 멸종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대호라는 대호, 영화를 대호. 보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조상들의 기계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 이걸 다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을 위한다고 했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이 뭐 자신들의 공명심, 자신들의 무용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921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살된 호랑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호랑이 표본은 그러면 그 마지막에 죽은 호랑이를 표본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19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호랑이보다는 몇 년 전이죠. 야마모토 타다사부로라는 이제 일본 사냥꾼인데 그 당시 이제 2마리를 박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황실에다가 또 하나는 자기 모교인 교토의 도지샤 중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재단인 지금 이제 도지샤 중학교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이제 돌려주지는 않고 있고.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정호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정벌하는 군대 뭐 이런 정호군. 거죠. 네. 한반도에서 대대적인 이 호랑이 수탕 작전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노래까지 만듭니다. 군과 같이 만드는 거죠. 이 가사가 일본 남하의 담력을 보여주자. 루즈벨트 그 무엇이랴. 올해는 조선 호랑이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곰을 사냥하세. 이런 내용인데 루즈벨트도 왜 나오죠? 갑자기? 세계 정복의 가만히 있는데. 야욕들을 이제 막 꿈꾸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도 싸우고 러시아도 뭐 싸워서 정복하고 이런 이제 어떤 야욕 같은 거를 아. 이 노래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도쿄 호텔에서 호랑이 고기 시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취지가 뭐였냐면 조선을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호랑이가 상징적이었던
그런 의미라는 거죠. 사실 예. 이게 일본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표본이거든. 사실 그렇잖아. 그쵸? 그거를 돌려주는 게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게 싫은 거겠지. 거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가 싫어. 구린 사람은 괜히 그게 구려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행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근데 호랑이 표본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불쌍하다. 또 한 번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되새김질을 해봅니다. 자, 10위 볼게요. 기사진표리 진찬의 괴. 이게 진표리, 그러니까 표리가 이제 옷을 얘기하는 거, 옷의 안감과 겉감, 요걸 이제 표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찬할 때 그 찬이에요. 그러니까 옷과 음식을 진상하는 그런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번 행사를 했는지 이걸 이제 글과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써준 거예요. 이게 이제 1809년에 순조 임금이 자신의 그 생모의 그 회가변 요렇게 해라라고 이제 한 건데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왕이 보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는 거니까 얼마나 고급지게 최고급 종이에 최고급 염료를 써서 최고급으로 제작을 했겠죠. 한 땀 한 땀 제작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뭐 궁중에 뭐 복식이라든지 어떤 음식들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예. 중요한 사료가 이거 뭐 사실 언제 유출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분들에 의해서 프랑스 이제 애들. 불태워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몇 개가 이제 유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이 유출된 게 이게 아니냐 강화도에 있었던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외교 장각에 있던 도서들은 좀 반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 대여의 형식으로 반환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반환이면 반환이지 장기 대여는 또 뭐래요? 소유권은 자기네가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야 되는 장기 임대 아유, 형태로 지금 반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 치사하다 거고. 치사해. 1975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분이 이제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 박병성 박사님이 그분이 우연히 그냥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창고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차피 제대로 안 쓸 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사료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거쳐서 2011년에 이제 외교장각 도서 297권이 이제 반환이 됐어요. 145년 만에. 그때 같이 못 돌아온 도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기사 진표리 진찬의궤였던 거죠. 그러다 지금은 반전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럼 어디로 되어 있냐? 대형 박물관으로. 왜 또 거기로 갔대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프랑스에서 되게 보존 잘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박물관 말고 그 뒤에 창고에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쌓여 있었는데 네네. 그게 어쩌다가 반출돼 갖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별로 관리 안 한다는 관리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 소중한 책을 취재 상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1파운드 가지고 사갔다는 거예요. 21파운드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치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아보지 예. 못하면 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위 보겠습니다. 직지신체 요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인 거죠. 금속 활자로 찍은 세계 오래된 최고의 금속 활자본. 그렇죠. 그렇죠. 박병선 아까 선생님 나왔잖아요. 그 프랑스 도서관에서 사서로 계셨던 네네네. 한국분.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네도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세계 최초의 활자본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갖고 거고. 있는데 하긴 너무 많으니까 발을 채이는 게 그런 거라. 관심도 없는데 주긴 싫은 거예요. 그렇죠. 8위 고려시대 세공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리구로 현재는 미국 미술관에 있는 금은제 라마타평 사리구. 7위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장에서 사용한 자치 통감 강목 경연본. 6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 지도로 현재 일본의 한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히든카드에 뽑히지 못한 5위입니다. 2005층 석탑.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균형미가 굉장히 뛰어나서 사실 탑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천을 대표하던 탑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시도 아니고 뒤뜰에 그냥 있어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그냥. 있어. 아, 약간 조경품처럼. 맞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서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거를 그럼 왜 거기로 가게 됐냐 그 과정을 네.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일본의 군벌 중에 한 명인 오쿠라 기하치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군수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거의 독점을 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 미술품 또 이런 거에 또 조예가 깊은 경우도 많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돈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사갖고 가갖고 오쿠라 슈고칸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사설 박물관을 세워서 아유, 진짜 박물관의 정원에다가 이제 놔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5층 석탑이 이제 그 탐욕스러운 인간이 가져갔는데 원래 이 인간은 평양에 있는 율리사지 석탑을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총독부한테 이거 나 가져가겠다. 야 이거는 좀 그래. 대신에 그럼 2천에 있는 거를 가져가. 라고 해서 한 번을 뜯어서 2천에 있는 거를 가져가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율리사지 석탑도 뜯어갔어요. 아유, 정말. 아주 이 인간이 아주 결국 가져갔으면 관리라도 좀 잘하든가. 지금 그게 2011년 그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그때 심지어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태가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정원에 있는 건 창고로 넣어놓은, 그러니까 해체를 해서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그냥 우리 돌려줘라.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는 게 또 그게 공짜로 달라는 건 또 아니에요. 값어치를 또 지불하는 거,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이천시청에 그 공간까지 마련해놨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돌아오면 세워둘 공간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환수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됩니다. 네, 하루빨리 2005층 석탑이 자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잡식맨들의 히든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저도 히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나와주시죠. 아유 남았대. 예. 저희가 뭐 종교계 인사까지 이렇게 현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를 맡고 있는 해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불교의 이제 교회에서 20년을 예. 승려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재 환수를 갑자기 계기가 있으셨을 것 뭐 같아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이제 잃어버린 문화재 하나의 상징물을 되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민족의 어리라든지 우리의 정신 같은 걸 되찾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사회화 운동이다라는 취지에서 예.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제가 여기서 대표님과 교리 논쟁 하나 들어갑니다. 네. 네? 자, 뜬금없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 욕심을 버려라 아닙니까? 예, 예. 문화재에 대한 욕심 예. 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를 찾는 게 아니고 예. 예, 우리가 분실하거나 반쪽이다, 진짜. 망각한 것을 네. 외부가 아닌 자신에서 찾자는 거예요. 제가 졌습니다. 예. You win. 빠른 사과 좋습니다. 예. 빠른 인정과 빠른 네. 사과 좋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예. 문정왕후 어보를 네. 환수를 했잖아요. 예. 일본에 히젠토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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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있다면서요. 예, 예. 그거를 환수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환수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죠. 네.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입니다. 아. 예, 예. 아니 남의 왕비를 죽인 이 칼을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후쿠오카에 푸시다 신사라는 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 대표자를 만나서 그 칼을 좀 보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봤는데요. 칼 집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좀 써져 있어요. 일순전광자노호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는 당시에 그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어요. 그 여우사냥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칼에 늙은 여우를 베었다. 뭐 이런 거를 써놨는데요. 범죄에 쓰였던 형사 사건의 증거물을 민간이 소장하고 이걸로 기념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일본의 법률상 맞지 않다. 반드시 일본 검찰이 압수해서 아유, 상식 처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픈할 히든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조선 대원수 투구입니다. 대원수 투구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장 높은 대원수. 혹시 분수. 그분의 두분가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 왕의 투구. 아, 전 이순신 장군인 줄 알고. 아, 무슨 소리야? 왕이지. 대원수 투구. 아니, 그냥. 왕의 그럴 투구. 수도 있죠. 난 뭐라고 안 했어요. 얘네들만 그랬어요. 예. 이게 저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사실은 오구라 컬렉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오구라란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인가요? 오구라는 이제 굉장히 그 탐욕적인 문화재 수집
수집가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좋게 말해 수집가. 그렇죠. 천여 점 이상의 문화재들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39점은 일본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남의 나라 거 가져가서 자기네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누가 쓰던 투구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실에서 고종까지 대대로 내려온 조선 대원수 투구인데요. 양 날개가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은 왕의 상징. 용은 왕의 상징이죠. 예, 예. 저게 조선 왕실에서 전래품이라는 것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오구라가 직접 자필로 쓴 수기,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록을 작성한 걸 제가 입수해서 봤죠. 대원수 투구는 조선 왕실의 전래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님께서 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또 내용 증명을. 어마어마한 편지를 씁니다. 일본 국민들의 양심에 묻습니다. 나는 왜 일본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한때나마 조선의 임금이 쓰던 투구였습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유 너무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허준 씨? 그 복사해서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이 투구를 실제로 마주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아주 어떠셨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 열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유가 아니냐? 그리고 유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투구와.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그 고종의 손녀딸이 한 분 생전에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특별 열람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유족과 같이 소송하겠다. 하기 때문에 소송하겠다. 소송하겠다. 답변이 커지는 걸 막아. 특별 열람 대신 일반 공개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일반 공개요. 네, 차라리 모두에게 대중에게 보여주겠다.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초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게 되고 그 첫날 제가 1번 타자로 9시 문 딱 열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봤죠. 그러면 일반 공개를 안 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심리로 그걸 막아둔 거예요? 찔려서. 일본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한 나라의 국왕의 물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잘못되고 불법적인 거고 게다가 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왕실의 물건들이 많이들 그 일본에 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을미사변 당시에 명성황후가 피살당한 곳이죠. 그 건천구에서 들고 온 상이다 이렇게 기재돼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도둑질까지 보니까 한 옆에 거네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도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좀 분명한 문제제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조선대원수 투구의 공개 이후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진행했습니다. 일단 국제박물관의 윤리규약에 작물인 줄 알고 취득한 물건은 공립기관은 반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80년대 도쿄 국립박물관이 오구라로부터 기증받았거든요. 오구라로부터 기증받을 당시에 이것이 조선 국왕이 썼던 물건이라면 알았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문화재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도쿄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역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재판 자체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물관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또 갔어요. 가서 그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예. 윤리강령 니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권고 조치를 해야지.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떡하냐. 네, 알았다고 도쿄 박물관 측에 조율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네네. 상태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오그라 컬렉션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정부에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허준 씨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 이걸 찾게 되면 오구라 컬렉션 거의 대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쉽지 않는 싸움이 되겠죠. 네, 허준 씨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 후명해 주시죠.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정영진 씨. 우리 허준 씨 히든카드 잘 봤습니다. 네, 좀 세요. 허준 씨께 그게 세요? 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려고요? 이러고 나서 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허준 씨의 대원수 투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로 찾아와야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누구 흉내 내시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약사, 저는 백성들에 있다고 봅니다. 하여
준비한 저희 히든 카드는요. 히든 카드 오픈. 금강산 장안사 종입니다. 사명대사랑 서산대사가 우리나라 구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 장안사에 모여서 서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네? 술을 드셨다고요? 술을 드셨다고요? 찻잔. 여기 이제 찻잔을 서로 아니 큰일 날 기울이시는데 뿐이네. 찻잔을 이거. 기울이시는데 예. 여기에 있던 절이 바로 금강산 장안사 종인데요. 여기 있던 종이. 장안사 종. 그분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기운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장안사종은요, 누가 만들었냐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영진 씨. 쓸데없는 사이드 카드 이름 공부하지 말고 자기 히든 카드는 좀 제대로 좀 알아오세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지려고 해. 좀 빨리 이 종에 집중해줘요. 그냥 돌직구 하라니까 진짜. 자,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황후에까지 오른 기황후가 고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만든 종이 바로 이 금강산 장안사 종이에요. 아니 아까 왕이 쓰던 투구보다 백성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결국엔 네. 기왕후가 기증한 아니, 기왕후는 종이네.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 얘기만 해도 됐었던 거네. 진짜. 기황후가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걸 만주국으로인가 가지고 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미술박물관에 있는 건데 그렇죠. 도대체 이걸 왜 가져간 걸까요? 승려가? 그 교토, 서울, 그다음에 대련 이렇게 세 군데 자기들의 일본 절을 만듭니다. 교가 있었네. 네, 그래서 일본 소위 사찰에 말하는 그 포교를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 포교에는 이제 그 제국주의의 논리가 있는 거죠. 일본 사찰의 조선종, 중국 땅에 일본 사찰이 조선종을 걷는다라는 하나의 이념을 거기서 완성한 거죠. 네, 삼위일체네. 네, 아니. 그렇죠, 그렇죠.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제국주의 이념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분들은 진정한 그럴 수 승려가 있는 아닌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뭐 본인들이 이제 화합을 하고 싶으니까 시대가요? 했으려고 했겠죠. 신입합니까? 그런데 일본 이름 뭐예요? 나카무라 뭐예요? 밝혀요. 문제는 뭐냐면 195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한참 문화혁명이 한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종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 훼손된 거를 청동으로 다시 복구를 해놨는데 복구를. 그 다음에 종을 쳐보니까 옛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항상 그렇지. 네. 괜히 통주물로 만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치, 그치. 그래갖고 더 상하기 전에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예. 네, 이런 많이 생각이 돌려주자. 있습니다. 이거 환수하면 금강사로 돌아가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갖는 건 아닌 거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내 거다. 이런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소유욕. 이거를 꼭 그 금강산에 놔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요. 대표님은 금강산에 놓을 생각인데. 자리로 놔야 되는 게 의미가 있죠.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말이죠. 아하. 우기기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정도. 자 이제 계속 우길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 금강휴게소. 거기 산 있으니까. 그리고 장안사 하나 급조 하나 하는 거예요. 그쪽에 절 하나 만들어서 금강 장안사죠. 이렇게 이제 이름 바꾸면 되니까. 저게 알고 보면 원나라에서 만든 건데 네. 중국에서 이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득력 있네. 그렇진 않고요. 예. 그 기황후가 집권했을 때 친정인 금강산에 와서 직접 금강산에 제작한 곳이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작도 그때는 돈을 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 것처럼 이 거대한 종을 옮길 만한 수단이 없어요, 산으로. 왜냐면 그 종이 매달릴 자리에 딱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땅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금강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은 금강 유교소에 넣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나가겠지. PD들이 바보니? 금강산에 있어야 돼.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끝냅시다 그거. 그래서 네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동북아의 평화, 넓게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발점이 바로 이 장안사 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안사 종이 금강산으로 돌아오는 날 세계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아 정말 정영진 씨 손에 항상 들리는 히든 카드들이 왜 이렇게 안쓰럽죠? 근데 오늘도- 이거는 사실 현실적이고 되게 좋은 주제인데 형이 좀 그러니까요. 이게 장난스럽게 넘길 주제가 아닌데. 금강휴게소에서. 장안사는 좀 큰 절이에요. 금강산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사찰이에요. 네, 굉장히 컸던 절이고요. 계속 불교계 앵무새처럼 했던 걸 반복하시네요. 여기 700명 수용 가능합니다.
700명도 더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여기 그러면 저 템플 스테이 같은 거 가능할까요?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 뭐 가능하겠지. 대박입니다. 금강산 장안사로 오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접식남 호명해 주시죠. 네.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오사카를 사랑하는 남자 이독시루 상입니다. 아, 오사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오사카 너무 좋다고 했는데 교토를 가더니 교토가 더 좋대. 왠지 우리 수도 같다 막 이렇게. 옛 고향 같다. 한국에 왜 살아? 자, 꼭 반환하고 싶은 우리 문화재. 제가 갖고 온 히든 카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용하던 그릇 아니야? 바로 어. 비치색 고려 청장. 아니, 저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서 되게 고급져 그쵸. 보여요, 진짜. 일본의 오구라 컬렉션, 네네. 우리의 적 오구라 컬렉션이 있다면 미국에도 그런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그 수많은 것들 가져갔던 핸더슨 아.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네. 전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었는데 하나가 미술을 전공을 그죠. 했어요. 전공 자체도 동양 미술이었고 한국의 도자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최고 명품 도자기만 150점 이상 그렇게 거의 모으고 박물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었다니까요. 핸더슨 컬렉션을 만들어서 불화, 불상, 서적 이런 것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가져간 네.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집에 고은 시인이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핸더슨 씨의 집을 보자마자 육두문자가 나왔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고, 다 여기 있어. 네, 그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기 전 3개월 전에 그 안에 유물이 정리돼 있었는데 그 관련 주민들을 제가 또 조사했죠. 네. 인터뷰한 결과 방이 지하에 7개 있었는데 지하에 일곱 이렇게 개, 지하에 그 굉장히 큰 집입니다. 7개 방마다 다 한국 문화재가 차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게 있었고요. 88년에 이제 핸더슨이 사망을 하고 그 안에는 결국엔 뭐 했냐면 팔려고 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 사가라. 그래서 도자기 150점을 그 하버드 대학교 박물관에다가 반은 기증 형식으로 결국엔 이제 돈이 목적인 거죠. 매도를 아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이 고려 청자 직접 보셨어요? 직접 봤습니다. 어때요? 고려 청자의 비색이라고 얘기하면 예, 예. 비취색, 옥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면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럼 저 색깔은 현대 기술로도 못 내나요? 불가능할 건데 아마 하버드 대학교 그 박물관에 그 현존하는 청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실제로 그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이 성분 다 분석은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도자기 성분을 딱 분석해서 첨단 과학을 동원을 하더라도 그 색깔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냐면 철분의 양도 3% 내외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나무에서 그렇죠. 어떻게 자라난 그 어느 지역에서만 자란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못 알아낸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도자기 만드는 것들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도제 시스템으로 맞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또 제자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가마를 굽는 그 가마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망하면 이곳에서 생산했던 그 색깔의 그 모양의 안 나오는 것은 거구나.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핸더슨 컬렉션에는 고려 청자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야 토기부터 야, 시작해서 가야 19세기 연저까지 전기간에 걸친 문화재. 아니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소위 외교관, 문정관이라는 직책이었는데요. 외국 유학 가는 사람들 비자를 찍어주는 아하. 그런 직책이기도 아하. 하고 거피딴리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독후감 숙제로 거피딴리.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거피딴리에 나오는 고려 청자를 뇌물로 받고 있던 브라운이라는 미국 문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설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핸더슨이었던 거죠. 미국 돌아가기 63년인데 그 1년 전 62년에 이미 문화재 보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정 문화재로 해외에 반출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고 그렇죠. 가져가라. 개인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몰래 빼돌린 거예요. 아하. 법은 일단 불법적인 형태로 가져간 거죠. 그렇지. US 아미를 통해 간다든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아니 근데 그동안 왜 못 환수된 겁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었던 네. 것도 있고 이런 거죠. 네. 키신저가 이 핸더슨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의 반출 기록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키신저의 지시가 지금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 연방법 2314조는 5,000달러 이상의 문화재나 물건이 미국으로 반입될 당시엔 반출 증명이 없으면 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시 한국 정부가 이 헤더슨 유물에 대해서 압수 요청을 하고 그럼 미국이 이걸 압수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 정부가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하버드 박물관에서 어떻게 네. 할 것인지 그 좀 합리적인 처분을 하기를 좀 기대하는 수밖에 아니 없는. 합리적인 처분은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처분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요청을 요구해야죠. 계속해야 그래서 된다. 제가 계속 하버드 대학 아소시에이클럽 박물관이라는 예. 곳에 접촉해서 제가 문제를 아니, 제기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어마어마하시겠어요. 비행기 값도 그렇고 네. 제가 10년 동안 출국하기 250회 정도. 네. 마일리지 네, 어마어마하시겠어요. 그 마일리지를 또 비행기를 끊어서 가고 있죠. 우려 청자 중에서도 저런 가치가 높은 것들이 네.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적으로. 좀 속이 쓰리네요. 자, 마지막 히든 카드 남았습니다. 누구나 아는 문화재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닐 정도로 누구나 아는 문화재입니다. 바로 제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다보탑이요? 다부터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리가 토사자도 있잖아요. 수학여행 때 항상 보잖아요. 경주 가면 그렇죠. 네. 불국사 있죠. 불국사. 예. 아니 여기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돌사자가 있었다고요? 여기에 자, 보면 가운데 돌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돌사자가 좀 하나 있는데 원래는 4개였다는 거죠. 네 개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4개였는데 지금은 탐욕스러운 일본의 손길이 닿아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3개가 지금 분실이 되고 딱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이 사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불교에서 부처님을 지키는 뭐 수호신 같은 그런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보탑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다보탑을 누가 만들어? 자, 자기 히든 카드야, 자기 히든 카드야. 그걸 모르냐?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신라 시대 정혜진 때 씨?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네. 아이고 석공이 만들었잖아. 정답. 석공이 그 만든. 제가 말씀하시면 하실 거예요. 백제 석공 아사달. 아사달 아사녀. 네, 아사달 아사달. 네. 그 전설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다보탑이에요. 아사녀가 다보탑이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 돌 됐다고. 맞아요. 그래 그 맞아요. 돌도 있잖아요. 네. 돌 이렇게 형태로. 근데 백제 석공이 만든 모든 탑의 사자는 다 귀퉁이에 있어요. 맞아.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죠.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기 원래 때문에 가운데 있어요. 다보탑 돌사자도 다 귀퉁이에 있었다는 거 그게 확증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옮겨놨다. 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구나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이 돌사자를 네. 돌사자가 사라진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뭐 일제 강점기에 예. 그 세키노 타다시라는 사람이 조선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건축 실태를 남긴 그 조선 건축 조사 보고서라는 걸 이제 남겼는데요. 거기에 다보탑 돌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놈이 그 훔쳐가가지고 아니 그거 무거울 텐데. 그다음에 현진건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예, 예. 운수 좋은 날 뭐, 네네. 길체 이런 거 썼던 현진건 씨도 불국사에 갔다 온 그 답사기에서 도쿄에 있는 요리집 정원에 있다고 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증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인본인에 의해서 도난당했다는 건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돌사자가 요리집에 좀 그러네요, 되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서 온 문화재를 자기 집에 혹은 이제 식당에 놓는 거를 아주 그 유행처럼 이제 자랑 삼아서 전리품 그렇죠. 같이. 저는 저 불국사 다보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훔쳐갔다 좋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왜 저 돌사자 가운데 놨냐. 왜 그런 거예요? 도둑 맞은 티 날까봐 티나니까. 네? 뭔가 하나만 퉁- 도둑 퉁- 맞은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의미가 가운데다 있네. 갖다 놓은 거는 한국이 그렇게 그렇죠. 복원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저 수학여행 때 다보탑 앞에서 네. 앞에서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 대한민국 학생 중에 없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근데 다 봐봐. 있지. 이 얘기를 근데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맞지. 불국사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수학여행 소풍이 많이 갑니까? 그 아이들에게 저 봐라. 일본 사람들이 조선 문화재를 어떻게 약탈하고 파괴했는지 봐라. 아픈 상처도 아픈 역사를 알아야 그대로 돼요. 받아들여야 그럼요. 되는 거예요. 비행기 한번 더 타시죠. 네. 한 번 더 타시죠. 제가 다 하면은 뭐 저희가 스카트 올려도 되나요? 여러 사람을 또 모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늘 좀 부끄러웠던 거는 이 사실을 고등학교 때 내가 몰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다 알아가지고 이런 어떻게든 반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잡식남 4분의 히든 카드 모두 만나봤습니다.
광고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도 좀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아주 유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의 엠배지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예.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예. 마음속으로 좀 결정하셨나요? 예. 예. 오늘의 최종 랭킹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4위는 그 위순박물관의 금강산 장안사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안 찾아와도 좋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미순 쪽에 제가 보고할게요. 네.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는요? 네. 3위는 그레고리 핸더슨 컬렉션을 말씀해 주신 예. 이덕순 씨.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허준 씨와 최성준 씨 두 분 네. 중에 한 분이 오늘 엠배지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의 엠배지 주인공! 예. 주인공은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 조선 대원수 투구의 바람. 네, 오늘의 엠배지 주인공 허준 씨입니다. 일본인에게 문을 놔주시죠. 묻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짚고 6일 공개합니다. 방치된 모모모 문화재.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무성한 잡초들 사이 덩그러니 놓인 석탑 하나. 통일신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울타리는커녕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통일신라는 최소 7세기, 8세기 뭐 그때 건데. 아니 저기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래도 되나? 위에는 또 훼손됐어 위에. 위에 날라갔네 이미.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바위에 음각으로 불상을 조각한 마의 열의 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훼손 시기 파악은커녕 복원 과정에서 2차 훼손까지 발생한 채 그대로 방치. 저거 왜 그냥 놔둬? 아니 근데 발견은 늘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 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리고 별도로 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요. 비지정 문화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 안 됐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 뭐 차별하는 거예요? 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학술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으로 연구와 조사 끝에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르기 때문에 방치한 거네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서야 같이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또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25만 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확인된 도난 문화재 가운데 78.9%가 비지정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 비지정 문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도난은 물론이고 재난이나 훼손, 보수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훼손해도 뭐 얼마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아예 없군요.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 예로부터 잡녀와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당 무수물당이 한 주민이 보수를 한다며 시멘트를 사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시멘트라니. 시멘트가 웬 말이냐. 아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네. 덧댔네, 저거. 선조들이 남긴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도 갖춰야 우리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